10dB, 20dB 정도 떨어진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고요. 진단명을 붙이는 것이 올바른 진단명이 되겠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돌발성 난청 시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답답한 마음에 돌발성 난청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돌발성 난청이란 질환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면서 각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듯이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이 돌발성 난청에 대한 의미도 의사 선생님들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정작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거나 다소 엉뚱한 치료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돌발성 난청 자체를 한번 파헤쳐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개념을 잡아야 하는 것은 이 돌발성 난청은 넓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과 좁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으로 크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맹장염이라면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은 그 원인과 결과가 간단합니다만, 이 돌발성 난청이란 질환은 어느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한 결과로 정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의를 찾아보시면 3일 이내에 난청이 연속된 3개 이상의 특정 주파수에서 증상이 없는 반대쪽 귀에 비해서 30dB 이상 떨어지는 질환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그 위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 이것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자라는 의료진들 간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의를 좀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돌발성 난청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이란 것은 원인에 상관없이 이 진단 기준을 만족만 하면 일단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그 진단명이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신경에 양성 혹이 생겨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분의 진단명은 돌발성 난청이 아니고 청신경 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원인을 먼저 밝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하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로 돌발성 난청은 선 조치 후 보고로 응급질환, 즉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설사 원인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런저런 검사를 시행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그 좁은 의미, 즉 특발성 돌발성 난청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이 특발성 돌발성 난청이 바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돌발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텐데, 한 21세기 현대의학이 이게 검사를 해도 특발성 돌발성 난청의 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난청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모른다.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원인을 또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혈전,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난청이 생긴다든 이러한 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 돌발성 난청을 앓고 회복이 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숭고하게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귀를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달팽이관에 미세혈관이 막혀 있다거나
또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든지 하는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지, 우리 살아있는 돌발성 난청 환자분에게서는 이러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검사를 시행하고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아마도 바이러스나 혈전에 의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 및 또 진단이 되었음에도 왜 이 피검사나 MRI 등의 검사를 이제 복잡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의학적 정의의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없는 기회에 비해서 난청의 정도가 30dB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한 20dB 정도의 청력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인데요. 5dB, 10dB처럼 약하게 떨어진 난청도 3일 이내에 떨어지면 돌발성 난청이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거의 이 부분을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명을 듣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질환을 찾아보시고 의학적 정의상의 돌발성 난청으로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치료 결과, 즉 3분의 1에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신경을 쓰시고 걱정하시고 또 입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큰 병원을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식의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10dB, 20dB 정도 떨어진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고요, 급성 난청으로 진단명을 붙이는 것이 올바른 진단명이 되겠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돌발성 난청 시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용량에서는 차이가 반드시 나야 되고요, 예후나 재발 여부 등들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병원의 비전은 잘 되는 병원이 아닌 잘 보는 병원이 되자입니다. 이 비전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분들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다른 병원으로 주치의를 옮기실 경우 지난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으니 그렇게만 새로운 병원에서 말하면 의사들이 알아듣겠지 하시고 아무런 기록을 가져오시지 않고 다른 병원에 오셔서는 그 본인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 불편하신 증상만을 자세히 이야기하시고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저는 이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것이, 다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진단명이 좁은 의미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인지, 또한 떨어진 난청의 정도 역시 진단 기준에 맞은 것인지 다 따져보고 확인을 해봐야 다른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이 정말 돌발성 난청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만약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야만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의료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일수록 자신의 불편한 증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증상이, 그리고 이 질환이 왜 나에게 발생을 했고, 만약 잘 낫지 않았다면 왜 잘 낫지 않은지를 의료진과의 교감을 통해서 본인의 질환을 이해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 원칙과 목표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설사 그것이 100%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돌발성 난청의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림으로써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인터넷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접한 환자분들 간에 소통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각각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직접 보면서 주치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